안녕하세요. 파견연구원 1기생 김지연입니다. 저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랩에서 1년 동안 파견연구원으로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한 생분해성 고분자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파견 지역이었던 뉴멕시코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미국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민국 면적의 3배 정도 크기로 이루어진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로스알라모스 카운티는 평균 고도 약 2231m에 있는 산 정상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지역이 외부와 고립되어 있고 자연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942년에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를 설치했고 약 2년 후 맨하튼 프로젝트에 의해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팩맨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군사 시설물들과 역사박물관이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미국 뉴멕시코주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은 UFO 목격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계인 시그니처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배드의 촬영지로 유명한 화이트 샌드 국립공원과 매년 10월 초에 열리는 국제 벌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제 연구 주제는 기존 화석 기반의 플라스틱,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입니다. 플라스틱은 각양각색의 형태로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료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기준으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년에 약 120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가 여전히 화석 기반 연료로 제조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및 토양 오염과 더불어 온실가스, 마이크로플라스틱 등 모든 방면에서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9%에 그치기 때문에 완전한 대안으로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중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 PP 또는 바이오 PE는 바이오매스 기반이지만 생분해성 소재가 아니며 높은 기계적 특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PBAT, PCL, PVA 등은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지만 화석 기반 연료의 플라스틱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는 플라스틱 특성은 생분해성과 바이오매스 기반의 소재를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PBS, PLA, 그리고 PBAT 등 고분자는 특히나 높은 기계적 특성으로 충분히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지만 특정 하시한 컨디션으로 운용되는 산업 매립 시설 내에서만 분해가 된다는 한계점과 기존의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하지 않고 섞이게 된다면 기존 플라스틱마저 오염되어 재활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PHA, 폴리하이드록시 알카이노에이트 패밀리의 폴리에스터계 고분자에 속하는 PHB, 폴리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는 그 중에서도 모든 환경에서의 분해 능력이 탁월하고 독성이 없으며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망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또한 PHB는 미생물 기반의 바이오매스에서 생산이 되며 인체 적합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바이오메디컬 응용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기계적 강도가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과 유사하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녹는 점과 분해 온도가 5에서 10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공정 시 열정 안정성이 낮고 높은 크리스탈리니티로 인해 취성이 매우 높아 포장용으로는 사용이 힘들며 생산 단가가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PHB를 이용한 포장재 개발을 위해 낮은 열정 안정성과 높은 취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먼저 포장재 개발에 앞서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미국 뉴멕시코주의 마트와 음식점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6종의 일회용 백을 수거하여 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FTIR과 DSC 분석 결과 대부분이 폴리에틸렌 소재와 기타 첨가제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트레이더조 마트 봉지는 노바몬트사에서 판매하는 소재로 전분, 셀룰로스, 식물성 오일 및 첨가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포장지들의 인장 강도 및 펑크 테스트 진행 결과 대부분 상용화된 일회용 봉지는 약 20에서 30메가파스칼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최대 240%의 신율 특성을 나타냈으며 펑크 테스트 결과 약 14N의 로드 값을 견디었습니다. 따라서 약 200%의 신율과 20메가파스칼의 스트레스 그리고 14N의 로드 값을 최종 개발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굿펠로우사와 알드리치사에서 PHB 제품을 구매하여 여러가지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신율이 7%로 가장 높았던 굿펠로우사의 PHB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PHB를 선정한 뒤 폴리카프로락톤을 이용하여 블렌딩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폴리카프로락톤은 앞서 보았다시피 생분해성을 가진 화석 연료 기반의 고분자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적은 양을 블렌딩하여 특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분자량의 고분자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8만 달톤의 분자량을 가지는 카프로락톤이 필름 제조 시 투명하고 약 800% 이상의 높은 연신율과 35메가파스칼 이상의 스트레스 값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분자량 8만의 PCL과 PHB를 블렌딩하기 위해 필름 제조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최적화 조건으로는 높은 용액 농도와 50도씨에서의 필름 캐스팅 그리고 40도의 진공 오븐에서 3시간 이상 건조하였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물성을 가지는 컴포짓 필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HB와 PCR 컴포짓 필름의 기계적 특성 및 열정 특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PCL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신율은 증가하였고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PHB의 높은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 30% 이상의 PCR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DSC 분석 결과 PCL의 로딩 퍼센테이지에 따라 녹는점이 감소하였고 이는 녹는점과 분해 온도와의 갭 차이가 증가하여 프로세스빌리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PEU, PVA, PDMS, 그리고 PVVA 등 다양한 고분자들을 블렌딩 시도하였으나 PHB 고유의 낮은 혼합성과 다른 고분자 간의 낮은 상용성으로 인해 균일한 필름을 제조할 수 없었으며 이를 보완하여 PHB의 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컴포짓 필름의 매트릭스 소재인 PHB와 8%의 발러레이트 공중압을 가진 PHBV 고분자의 토양에서의 생분해성 연구 내용입니다. 발러레이트 8%의 PHBV가 PHB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해 과정 동안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대조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각 필름은 세로 10cm, 가로 3cm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100% 습도 조건의 토양과 40% 습도 조건의 토양에 매립하였고 각각의 습도와 온도 유지를 위해 인큐베이터 내에 보관하여 3일, 7일, 10일, 15일, 그리고 2주의 간격으로 필름을 꺼내 그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PHB와 PHBV 모두 100% 습도 조건에서 10일 만에 분해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약 15일 이후에는 특성 평가를 위한 필름 잔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필름들의 인장 강도 측정 결과 100% 습도 조건에서 두 고분자 모두 3일 만에 30%까지 신율이 감소하였으며 7일 차에는 필름 표면의 구멍으로 인해 스트레스 값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0일 이후에는 부분이 분해가 진행되고 있어 온전한 필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반면 40% 습도 조건에서는 43일까지 눈에 띄는 분해 없이 인장 강도 특성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용 봉지에 사용되는 필름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으로 일반적인 환경에서 최대 1년까지 그 물성을 계속 유지해야 상품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필름에 대해 분해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FTIR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00% 습도 조건에서 특히 10일 이후에 PHB와 PHBV 모두에서 1075에서 1000 피크 사이에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COC 비대칭 스트레칭을 의미하여 1021과 3200 부근에서의 COH 그룹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pHb의 부산물인 하이드록시부틸릭 액시드가 생성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pHbV의 경우 OH기와 CO기의 피크 강도 변화가 pHb보다 작았으며 이는 pHbV의 초기 분해 속도가 pHb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SC를 이용하여 고분자의 녹는 점과 결정화 특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100%와 40% 습도 조건의 토양에서 시간에 따른 pHb와 pHbV의 녹는 점과 결정화도의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100% 습도 조건의 토양에서 두 샘플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3일 이후부터 급격히 녹는 점과 결정화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프리스틴 pHb에서는 잘 스택되어 있던 폴리머 사슬에 더 두꺼운 라멜라로 쉽게 결정화되어 높은 녹는 점과 결정화도를 나타내는 반면 분해가 시작되면 폴리머 사슬이 짧아짐과 함께 라멜라 두께를 감소시킨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두 샘플 모두 두 개의 녹는 점이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 종류의 두께와 특성을 가진 라멜라로 인해 결정화 속도 차이로 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 습도 조건의 토양에서도 pHb의 경우 7일째에서 약간의 결정화도 감소를 보였지만 100% 조건보다는 훨씬 적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두 샘플의 경우 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친수성 키랄 구조의 가수분해로 인한 시료의 파편화가 촉진되어 결정 구조의 파괴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GPC를 측정하여 분해 과정에서 고분자의 분자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100%와 40%의 습도 조건에 대한 두 가지 샘플의 분자량 변화 결과를 나타냅니다. 100% 습도 조건에서 pHb는 3일 후 급격한 분자량 감소를 나타냈지만 pHbV의 경우 초반의 분해 속도가 비교적 더디다가 10일 이후 급격하게 분자량이 감소되었습니다. 40% 습도 조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pHb의 경우 15일 동안 꾸준한 분자량 감소 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반면 pHbV는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분자량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분해 메커니즘이 총 두 단계로 나뉠 수 있으며 1차 분해는 가수 분해로 발생하고 이어서 파편화된 잔유물이 미생물에 의해 2차 분해가 일어나는데 pHbV의 경우 HV 단량제 단위로 인해 증가된 소수성이 가수 분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토양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pHb와 pHbV가 분해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물로 포화된 조건에서 2주 만에 각 필름들이 완전히 분해되었으며 대조적으로 상대 습도가 40%에 불과한 환경에서 보관된 샘플은 최소한의 변화를 보여 이를 통해 두 가지 고분자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의 파견 연구 동안에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인생에서 자비라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더욱 건강한 가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도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에 대한 계산보다는 이번 파견 기회라는 거인의 어깨에 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과 시각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